정미용 칼럼입니다. 오늘은 각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후보는 구야권, 지금은 갈라섰지만 구야권의 소위 진보 좌파 진영의 대표 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세력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죠. 바른정당이 또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행보들을 보면은 좌파적인 면모가 많고 또 대부분의 보수 진영 국민들은 바른정당을 이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좌파들하고 손 잡고서 좌파와 싸운 자기들이 뽑았던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는데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결국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와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현재로서 대부분의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대선 후보 경선으로 아주 시끄럽죠. 요란합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경선이 스머프 경선이다. 만화 같은 그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거의 폄훼 정도가 아니라 조롱, 모욕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벌써 다 이긴 것처럼 탄핵 과정에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했던 거하고 이런 좌파 언론들의 행태는 좀 맥이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홍준표 그리고 김진태 두 후보죠. 한국갤럽이 3월 14일하고 16일 사이에 주간식으로 실시했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김진태 후보는 1%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러 주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미약해 보이지만 사실 몇 달 동안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유승민 씨가 여전히 그보다도 못한 걸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 김진태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눈부신 상승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방송이나 신문 지면에서는 사실 일반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실질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가요, 언론의 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지칭을 한 것처럼 언론은 그야말로 이 온갖 거짓, 왜곡, 과장된 그런 오보로 판을 쳤고 소위 탄핵 주도 세력하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선봉장이 됐었습니다. 이 언론들이 일찌감치 촛불 집회의 규모를 넘어선 태극기 집회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열렸던 태극기 집회는 무려 200회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그 집회의 숫자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의 그 규모를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전체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연인원은 1,500만은 훌쩍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의 수가 적었다면은 언론들이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전부 그거밖에 안 모였느니 미약한 그런 집회 시위를 했다느니 하면서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보도를 했을 텐데 비꼬면서
근데 그동안 이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완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한 것은 그만큼 태극기 집회 규모가 커서 아예 무시를 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태극기 집회에는요, 꾸준히 참가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업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태극기 집회의 영상과 그 규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의 그 영상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태극기 집회에 김진태 의원이 꾸준히 참가를 했고 연설을 했고 놀라운 그 뜨거운 환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민의 1,000만 명 이상은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지면상에서 뭐 김진태 의원의 인지도가 뭐 다른 의원들보다 좀 낮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 인지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을 스머프 경선이다 이러면서 조롱한 한겨레 신문도 홍준표 그리고 김진태 두 후보의 대결에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요. 좌편향 매체들이 다 이 홍준표와 김진태의 그 두 후보의 대결 구도를 주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길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인지도도 있다고 보여지는 이 홍준표 경남지사에 비하면은 김진태 의원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뭐 일반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선 후보로는 사실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러 매체들이 특히 이 두 사람을 지목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김진태 의원의 잠재력을 무섭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 좌편향 매체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김진태, 홍준표 두 후보 중에서 본선에 누가 오르든 뭐 문재인의 상대는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논조입니다. 자신 있다. 그런데 그래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 문재인 후보의 대결 상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상대가 됐을 때 자기들이 이기기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라고 굳이 들자면은 홍준표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거의 흔적도 안 남은 친박이지만 친박 세력의 완전 괴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이 YS에 의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달 초에 뜬금없이 YS를 뭐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홍준표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또 오래전부터 아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화는 참 많이 있는데 우선 그 두 사람이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홍 후보가 국회의원 된 이후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절친으로 지냈다고 하죠. 1996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좀 위기에 처했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싼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홍준표 의원은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마당에 당시에 신한국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의원을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의원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YS 대선 자금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일종의 협박인데 이렇게까지 이명박 의원을 당시에 감쌌다고 얘기하고, 이후에 99년도는 DJ 정권에서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때 홍 후보가 잠시 쉬려고 갔겠지만 미국에 갔는데 그 공항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홍준표 후보가 YS를 정말 존경했는지,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뭐 여전히 그렇게 친밀한 사이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만약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과 손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별거 한 건데 다시 포용해서 함께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른정당과 다시 합칠 것이다, 이런 것을 밝힌 거죠. 홍준표 후보의 이런 시각은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같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바른정당과 다시 합쳐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원들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다시 한다, 이것을 일반 당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과연 좋아할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원들은 친박 성향입니다, 대체로.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구새누리당에 함께 있을 때도 일반 당원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총선에서 재작년이죠, 벌써. 네. 2014년 총선에서 새누리가 참패한 이후에 이정현 지도부가 압도적 표차로 탄생했죠. 완전 예상을 뒤엎고 지도부가 전부 친박으로 채워졌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 비박계에 돌렸던 그 당원들의 민심, 이 민심이 과연 바른정당과 다시 합치는 것을 좋아할까, 용납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대다수 당원들로부터 당을 말아먹은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았었고, 또 종래에는 좌파들하고 손을 잡고서 자당의 대통령을 내쫓은 현재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과 다시 합친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치러지는 대선인데, 적하고 손을 잡고 대통령을 쫓아냈던 그런 그 배신자 집단하고 다시 손을 잡는다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논리는, 그러니까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 정권이 좌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뭉치자는 건데, 좌파를 이기려는데 좌파하고 손잡았던 그 바른정당 세력도 끌어들인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나 또 이념적으로나 또 명분상으로도 사실 설득력이 부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파면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그 많은 당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이 바른정당하고 손잡는다, 이런 그게 곧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명예회복, 무죄를 밝히는 거, 이런 것은 고사하고 박근혜 지지 세력이 완전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당을 다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막기로 할 수 있다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현재 여권 후보 1위다 이렇게 언론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그 엊그제 그 매일경제가 발표한 빅데이터를 통해 본 대선 후보 그 선호도 발표를 보니까 홍 후보는 김진태 후보보다 훨씬 뒤로 밀렸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언론이 홍 후보를 지금 여권 1위 후보로 계속해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진태 후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상에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김 후보를 알고 있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경의 그 빅데이터 보도를 봐도 그렇고, 또 저도 나름대로 언론과 또 선거의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김진태 후보 인지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김진태 후보의 경력이 약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른 후보는 뭐 별다른 경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했다, 이런 후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한 번 해본 거 말고 없는 후보가 지금 대단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나가고 있고, 이렇다 할 무슨 그 이력보다는 국회의원 한 번 한 거 말고는 지금 없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물론 일반 사회인으로서는 했겠지만 그런 분도 지금 유력 후보라고 하고, 아니면 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 그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또 뭐 대단히 뭐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후보도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의 경력을 보면은 검사를 오래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2번 당선이 됐습니다. 결코 그런 다른 앞서 얘기 드린 후보들보다 경력이 못하지 않습니다. 적에게 국가 중대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뭐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고, 또 이거는 완전 반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의 경력에 대한 평가도 결국은 관점 나름이 아닐까.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 판단력, 그리고 어떤 정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청렴성, 이런 것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무슨 뭐 지자체장을 해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지자체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대단히 청렴하고 국가 간투철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거의 모든 언론들은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아주 비우호적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침묵했듯이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도 드러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쪽의 인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진태 후보가 부각이 되면 자기들이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부당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이 김진태 후보를 꺼리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진태 후보를 뭐 친박위원 뭐 이렇게들 구분하는데 원래 친박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별 인연도 없었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나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좌파 세력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그래서 맞서 싸웠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당한 탄핵에 맞서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면서 아주 뭐 친박 골수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상태인데요. 이 김진태 후보의 아버지는 6.25 때 공비 토벌로 해서 화랑 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으셨고, 또 그의 사촌 누나인 이 박선영 의원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떤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언론들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무턱대고 박근혜 편들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세력 혹은 어떤 사람이 보수 우파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정형적인 기준,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대체로 보면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절대 반대하고, 또 핵에 반대하고, 북한 핵에 반대하고, 또 반기밀성주의, 그리고 한미 우호 관계를 철저히 우리가 수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외치는 사람들, 국군 포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우파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그런 국민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결코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시는 우파 시민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나 그동안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활동을 비판했던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우파 세력들은 이념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인들의 친소 관계를 구분하지, 무슨 특정 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친박이고, 비토하면 비박이거나 반박이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하는 이 계파 분류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언론은 대개 정치인들이 보이는 그 표면적인 태도, 이걸 가지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와 또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그 비박이니 친박이니 하는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다 망하고 없고 존재가 없는 친박이 여전히 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조중동은 자신들이 미는 탄핵 세력, 그러니까 이 비박 세력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동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친박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이건 아주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미숙하고, 그리고 아주 지극히 단순한 그런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워서가 아니라 비박계에 동조하지 않고 이 부당한 탄핵을 반대함으로써 친박으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비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에 또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친박 골수로 찍힌 것이죠. 여러분 누가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능력과 업적도 중요하지만은 대중적인 인지도, 지지 이런 게 좀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요. 이번 그 선거가 워낙 예기치 않았던 것이고 구 여권에서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된 후보도 없고 지난 몇 년 동안 좌경화된 이 언론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띄워가지고 지금 이 대선 후보라고 여야를 막론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다 그런 그 좌파 언론의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건 단순 좌파가 아니라 극좌라고 봐도 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주력 후보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 야권 세력은 박 대통령 취임 그 후에도 뭐 취임식 하기 전부터 대선에 불복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라고 우겨대고 사사건건 반대만 했었죠. 보수 국민들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야당이었으니까 탄핵에 나선 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도움을 많이 입었던 지금은 바른정당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당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뭐 이것은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봐도 이건 정치적 배신이고 뿐만 아니라 적과 함께한 모반입니다. 이념적인 면에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런 그 지지 국민들을 다 속이고 배신한 것이죠. 정체성이 없고 정략적인 실태를 그대로 드러난 행태였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투철한 김진태 후보가 대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본인도 대선에 뜻이 없었는데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자기가 나오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홍 후보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바른정당과 함께 나간다 하는 것은 결국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 탄핵의 어떤 부당성이나 실체가 조금씩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문제 많은 대통령 탄핵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재 바른정당의 지지도나 대선 주자에 대한 그 선호도는 지극히 미약합니다. 이 정도로는 어느 정당하고 손잡든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차피 또 자유한국당의 그 여권의 그 유력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한 곳으로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굳이 이런 바른정당을 품어야 한다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내각제 개헌 같은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언론과 일부 세력이 태극기 집회를 애써 친박단체의 시위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절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친박단체의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친박단체든 뭐든 나와서 국회의 탄핵소추의 시작부터 절차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외면하고 왜곡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박사 모면 다 무시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여러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 중에서 한두 명만 열심히 태극기 집회에 나왔지 아무도 안 나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으로 미루어 보면은 근데 연인원 지금 1,500만 명은 훌쩍 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선 구도는 자연히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가르는 그런 대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선거기도 하고 워낙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선거가 치러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짧은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결국 인물의 역량이나 또는 경력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성향의 충돌, 좌우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런 경우에 좌파 진영에서 그러니까 구야권 진영에서 누가 나오든 또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누가 나오든 국민은 이념과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력이 짧든 인지도가 낮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을 내쫓은 세력과 손잡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뽑을 사람 없다 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저는 주류 신문들이 보수 진영을 이간질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사악한 정말 양심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론의 농간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정치의 환멸을 느꼈던 다수의 보수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고 결국 투표율이 낮고 그래서 야권이 어부지리를 한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내쫓은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총선 때보다 더 심하게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의 수뇌부, 네. 자유한국당 수뇌부가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겠다 이렇게 이미 공언한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천 룰을 바꾸고 그래서 이 수뇌부가 홍을 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의 당원의 뜻을 저버리고 몇 명이 멋대로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슬슬 또 요즘에는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당내 보수 인사들 사이 그 원로들 사이에서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를 다 품어야 한다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명제를 빙자해서 슬슬 이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의 수뇌부는 탄핵을 반대하기만 하면은 일반 당원들까지 모두 친박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이건 뭐 팬클럽 수준의 그 아우성으로밖에는 안 보는 거죠. 심지어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그것도 당무회의에서 태극기 국민들이 거의 용팔이 부대라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극기를 든
그 국민들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원래부터의 골수 지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현재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당의 당원들이 의사표시하는 것을 이 깡패 수준의 어떤 집단적 횡포 정도로 몰아붙이고 인정을 안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은 이건 뭐 저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행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김진태 홍준표를 바라보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생각은 이라고 정했는데, 이 조중동 등의 그 언론은 좌파하고 손잡고 대통령을 내쫓은 세력을 진짜 보수 세력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시민들은 대부분 바른정당을 보수 정당이라고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현재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선호도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조차도 보면은 그 미약한 지지조차도 좌파 진영의 그 지지가 섞여서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 바른정당의 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 보수 시민들보다는 좌파 시민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무시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설 경우에 다수의 호남표를 차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구야권 즉 국민의당과 꼭 연대를 해야만 됩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호남에서 별 인기가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죠. 정리하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사람만 나선다면은 보수 진영의 표를 거의 대부분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연대를 꼭 이뤄내야 소위 진보 좌파 진영의 표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 좌파 진영의 표가 좌파 쪽 어느 한 후보에게 집중되고 또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의 표가 보수 쪽의 어느 한 후보에게 집중된다면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 뭐 지금 전체 분위기는 야당에서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뭐 거의 대통령 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저는 치열한 대결이 되고 보수 우파가 쉽게 지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문재인 씨든 뭐 이재명이든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든 보수 진영에는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둘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홍준표, 김진태 두 사람 중에 누가 상대가 되어야 자기들에게 유리할까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누가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될까요? 당원과 국민의 뜻이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면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수뇌부가 자기들 입맛대로 경선 룰을 바꾸면서 김진태 후보를 약간 경계하고 홍준표 후보를 미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변수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했던 것처럼 외부 여론조사를 강화한 그런 룰을 적용한다면 저는 홍이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외부 여론조사로 해서 정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당이라는 게 원래 그 후보를 철저하게 당원들이
자기 당의 정체성과 정책적 방향에 합당한 그런 후보를 자체적으로 내야지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 당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참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의 50%를 좌우한다? 이건 뭐 세계 어느 정당에도 없는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다른 그런 어떤 꼼수를 가지고 룰을 장난을 친다면은 이것은 모사에 불과하고 이거는 정말 그 자멸로 가는 거죠. 자기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 현재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수뇌부의 경선 룰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수뇌부가 정말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까지 무릅쓰고 탄핵이 정당했다는 생각을 가진 쪽과 담합하는 그런 후보를 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탄핵을 심판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내각제 개헌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명분이나 국민의 바램이나 지지 여부가 아니라 정치 정략적인 궁리, 모사 이런 것들로 만든 것이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현 시국의 비극적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언젠가 이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